신랑과 신부는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아끼며 배려하겠습니까? 네. 주례 멘트처럼 평생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한 사랑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 네,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팟 최초 태교 특집 장금이의 사랑을 찾아서 오늘의 MC 라쿤입니다. 네, 저번에 연애편에 이어서 오늘의 사랑 키워드는 사랑의 결실, 바로 결혼입니다. 주인공 장금이를 모셔보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금입니다. 어떻게든 좀 구색을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저희 잘 가고 있는 거 맞을까요? 사랑을 찾아서. 네, 지금 연애는 끝났고요. 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정말 뽕을 뽑아 먹으시네요. 이제 네. 연예인에서 결혼썰까지. 맞습니다. 우리 장금이님이 지금 하늘팟의 MC로 활동한 지 얼마나 됐죠? 벌써 이제 7년, 8년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오래됐죠. 네네. 오래돼서 지금 계속 우리 하늘팟 청취자분들 만나고 계신데 장금이님이 이 하늘팟에 바친 어떤 세월이 많죠. 그래서 한 소녀였다가 또 이제 한 분을 네. 만나서 이렇게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네. 지금은 또 출산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팟과 함께한 이 스토리에 장금이의 그 코너 속의 코너 같은 그런 스토리가 지금 묻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쭉 이제 읊어보고 있는데 네. 이제 쭉 한번 들어보시면 네. 장금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네. 장금이의 사랑을 찾아서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럼 장금이가 이 대장정을 끝내면 좀 사랑을 풀충전, 인류애를 좀 풀충전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죠. 또 장금님과 만나고 계신 분께서 희생 정신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시고 또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그런 네. 사연도 있었고요. 마지막 8부작에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결혼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죠. 건강한 연애편과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남친에서 현 남편이 된 장금이의 남자 민정호입니다. 네, 그 연애편에서는 남친이었고 네. 지금은 남편입니다. 네, 전 남친. 네. 네, 현 남편 남편분 민정호님께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결혼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이 대장금 부부의 결혼 컨설팅 시간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하늘팟이 기혼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 나이가 좀 같이 들었죠. 네. 같이 하늘팟과 나이가 들다 보니 대부분 또 기혼자로 많이 바뀌었고 네. 결혼하신 분들은 또 다 아이가 있거나 또 계획이 있어서 네. 또 결혼 출산 장려 채널이 또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요새 주변 보면 결혼 진짜 거의 안 하는데요. 하늘팟은 좀 북적북적해요, 그렇죠? 네, 하늘팟은 좀 대부분 다들 하시는 것 같고. 좀 결혼식도 저희 좀 자주 많이 갔잖아요. 네. 라쿤님 결혼식도 좀 다녀왔었고. 그렇죠. 제가 좀 통계를 보니까 네. 10년 전에는 1년간 결혼하는 쌍이 30만 쌍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하는 쌍이 1년에 20만 쌍도 안 돼요. 엄청 준 거죠? 네, 결혼 혼인 건수가 19만 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50%준 거죠. 와. 이렇게 결혼을 많이 안 하게 됐습니다. 지금. 네. 네, 근데 뭐 결혼이라는 건 뭐 다들 얘기하는 게 뭐 예전엔 필수였는데 요즘엔 선택이라고 또 하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그러죠. 네. 그래서 각자의 뭐 상황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결혼한 우리 장금이 부부는 어떤지.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어보셨을 때 결혼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장녀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확실하게 안 하는 걸로 될지. 네,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결혼 정년기가 30대인데 3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미혼율이 지금 50%가 넘어요. 와. 51.3%입니다. 반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왜 다들 결혼을 기피하는 건지 아니면 하고 싶은데 결혼하기가 어려워지는 건지
민정훈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뭐 남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또 경제적인 이슈가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또 한국에서는 이제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긴 하지만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들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대답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준비가 과연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경제적인 것 경제적인 같습니다.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결혼을 기피하거나 어려워지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결혼식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도 꽤나 있어요. 결혼식 하면 되게 대한민국에서 결혼 문화들이 좀 많이 호화롭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겪어보셔서도 알겠지만 또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이 바쁜 현대인이 하나하나 다 손수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패키지 문화 이런 걸 또 겪다 보면은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 주저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렇죠. 그 결혼식이라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해도 될 텐데 우리 장금희님 결혼식을 보면 또 그냥 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쭉 그 걷는 그 길이가 되게 길어요. 뭐 축구장을 한 바퀴 뛰신 건지 되게 네. 길게 쭉 돌아서 그런 것들. 네. 맞아요. 좀 그랬죠. 제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결혼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좀 약간 이거 한국인들 이런 거 있어요. 남의 인식, 남들이 어떻게 볼까. 또 내 자녀 결혼식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약간 이렇게 보여주기 문화가 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눈높이가 될 게 아니면 아예 하지 말자도 많은 것 같고 좀 그런 썰들이 좀 많지 않나.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디 그 평론가 분석가의 지금 입장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관심은 많다. 왜냐하면 지금 TV 프로그램 중에 또 유명한 게 결혼 연애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관심 있게 보시는 걸 보면 연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관심은 또 많이 있으신데 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을까? 장금희님은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장금 부부는 원래부터 결혼을 하고 싶었나요? 아니면 하기 싫었나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어요. 비혼주의자면 결혼을 진짜 안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네,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 결혼식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굳이 내가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저는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저는 신앙생활도 하고 제가 누리던 삶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굳이 또 뭔가 희생을 한다? 비합리적,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저의 변화된 모습은 아무래도 신앙생활에서 생각의 변화 때문에 있게 된 결과가 아닐까. 이거 말고는 저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다 보니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신앙으로 인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됐다. 네. 신앙 안에서 누가 뭐 결혼하라고 또 조언을 해주던가요? 아니면 봤을 때 주변에서도 저희 신앙의 선배들이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걸 봤을 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이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남녀가 또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교회 총회장님은 가끔 예배 드릴 때도 이런 거 되게 강조 많이 해주세요. 효 효를 다할 거, 가정에 충실할 거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좀 그런 감정을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호기심도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성경에서 보다 보면 이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또 많이 비유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혼과 어떤 그 육아와 이런 것들이 또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하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시다가 또 민정우님을 만나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인 또 결혼도 하시고. 네. 그러면은 과연 민정우님께서는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 뭐 당연히 해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강박관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뭐 주변에서 준비가 되었냐 안 되었냐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각자의 준비의 기준이 상당히 다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신 입장에서는 더 경제적으로 조금 불리하신가요? 아니면 또 유리하신 부분이 있나요? 경제적으로 네. 오히려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더 경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플랜을 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기 후나 뭐 엄청나게 뭐 안정적이거나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시작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좀 둘이 모이게 되면서 절약하게 되는 것들이 좀 생겨서 경제적으로도 생각보다 이렇게 막 마이너스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기로 인생이 두드려지는 게 아니듯이 그렇죠. 결혼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다가 혼자 결정하다가 둘이서 하려다 보니 도움되는 부분들도 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의문점은 우리 장금희님이 또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 교회 다니는 또 아내다 보니 이제 교회를 안 다녔을 때 민정우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도 좀 많았을 거고 시간적으로 남들은 다 일요일에 여행을 가거나 개인 시간들 이제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는데 그 부분이 좀 힘들지 않으신지. 근데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흔히들 교회를 다니는 특히 열심히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똑같은 모양의 신앙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좀 환상들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환상이요?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은 열심히 뭐 봉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아내를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그냥 다 좋게 잘 해주실 거야. 이런 것들을 은연히 좀 바라는 게 있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관계는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땅에서 맨 것은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맨 거 하늘에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결국 내 문제는 또 내가 해결을 잘 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그거랑 별개로 결혼 생활, 우리 가정을 좀 잘 꾸리기 위한 대화나 서로 간 좀 상호 간 신경을 써주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갈등을 풀어가고 이런데도 반드시 좀 시간을 써야 된다.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경우도 흔히 좀 많이 좀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결이 되는 게 저변 그 건강한 연애 편에서는 그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은 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고 네. 좀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같이 또 이동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서로한테 정말 작은 시간을 쏟더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문제도 해결해가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것과 같을 정도로 결이 잘 맞아요. 사람은 두 명인데 얘기는 한 명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금님이 얘기할 때나 민정우님 얘기할 때는 한 명이 얘기하는 네, 그런 신기함이 있습니다. 음성 변조로. 네, 이게 진짜 결이 잘 맞는 게 아닌가라는 걸 제가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 네. 두 분은 남들과는 좀 다르게 흔하지 않게 결혼을 전제하고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이제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뭐 10년간 연애에서도 결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뭐 다르다고는 하는데 아니 연애도 힘든데 결혼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진짜 고난이도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민정우님 생각도 궁금하긴 한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연애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좀 평상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결혼했을 때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되잖아요. 저는 민정우님이 가족 특히 좀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근데 참 그게 좀 다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형식상 가족들하고 지내는 분이 아니라 진짜 아끼는구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면서
이런 사람하고 가정을 꾸리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게 좀 그려졌던 것 같아요. 민정우님은 그때 그 연기셨는지 아니면 실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가족하고는 뭐 자주 통화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뭐 제 자연스러웠던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제가 봐도 연기를 잘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서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 자체도 사실은 이제 뭐 장금임리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봐왔기도 했었고 또 평상시 모습도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좀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또 종교가 또 있어서 또 성경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됐고 어쨌든 대화의 총량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또 있었고요. 대화의 내용도 뭐 보통은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앞으로 뭐 우리가 얼마를 벌어서 어디로 이사 가서 어떻게 잘 살아야지 뭐 이런 답안 나오는 이런 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대부분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내면에 대한 얘기, 또는 가치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투었던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대화들을 차 안에서도 많이 하고 뭐 얘기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게 누굽니까? 저였던 것 같아요. 감정이 풍부하세요. 네. 뭐 그런 시간들이 저는 상당히 좋았고요. 네. 이런 사람이라면 참 결혼하고 싶다. 또 평상시에 이런 대화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그 포인트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게 그 대화하면서 느끼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평상시의 모습도 봤고 또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가치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주 강하게 또 어필도 많이 또 하셨고 또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정말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장금이와 저와의 그 한해팟 같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카페에서 얘기할 때도 막 길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말이 뭐 좀 많은 편인데 장금이 잘 들어줬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보네요. 맞습니다. 네. 다 듣고 계시죠? 하늘파 우리 스태프분들 제가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왜냐하면 보통 많은 분들은 장금님이 말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MC를 보시면서 네네네. 조율을 하시니까. 네. 근데 또 실제로는 많이 듣고 계신다.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들어주고 말이 많은 듯하나 사실은 듣고 계시다. 오늘 제 집에 가서 잘할 수 있겠죠. 듣고 계시다. 네, 많은 게 느껴지는 존칭을 존칭어였습니다. 제 눈치를 살살 보시네요. 네, 두 분이 얘기만 듣는데도 너무 좋은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두 분의 어떤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동생이 결혼한다라고 하면 이런 건 조금 미리 좀 확인 좀 해보겠니? 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경제적인 거 이거 솔직히 아까 좀 돈 아낄 수 있다 얘기는 했지만 약간 감정이 앞서서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너무 사랑해. 나이도 너무 어려 아직. 아무것도 없어.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해? 이런 거는 조금 동생이라면 뜯어 말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예산도 한번 짜보고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플랜도 좀 짜봐서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각이 나올 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같이 계획을 세워보고. 네네. 그러면 내 자산을 공개를 해야 되네요. 자산 공개. 뭐 그거는 뭐 개인의 그거겠지만 근데 일단 내 자산을 내가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보는 건 필요하다. 상대 자산 전에. 한번 이번을 계기로 결혼을 계기로 한번 서로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그리고 너무 호화로운 거 안 하고 조금 아껴서 하면 또 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다. 네. 근데 그러려면은 좀 자산과 이런 현황을 한번 돌아보는 건 필요하다. 어때요, 민정우님은?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혼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 사항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뭐 많은 저도 포함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네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행동은 전혀 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를 조금 진지하게 스스로가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좀 더 좋은 상대방도 또 찾을 수 있고 또 내 자신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금희님을 만났을 때 그게 딱 오셨나요?
결혼해도 되겠다. 이제 불교 용어긴 한데요. 번뇌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보세요. 네. 번뇌 나왔습니다. 사랑과 축복을 하리라. 네. 다음에 뭐 특집이 하나 더 생긴다면 라쿠님과 따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네. 또 깊은 대화를 나눠. 비하인드 스토리 버전으로. 네, 좋습니다. 그 두 분이 말씀도 하셨지만 나 자신을 보지 않은 채 상대방을 하나 다 그 기준을 놓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뭐 현실적인 거 제가 너무 경제적인 얘기들만 좀 드리긴 했지만, 네. 뭐 진짜 나의 장단점도 좀 파악을 해보고, 진짜 객관적으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너무 좋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다퉜던 적을 필수로 얘기를 하시오. 요런 거 자꾸 원하시네. 하시오. 갈등, 요런 거, 리스크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네요. 이제는 그 좋은 얘기 말고 두 분의 다퉜던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상견례부터 해서 쭉 뭐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정도의 어떤 장기 프로젝트죠. 그렇죠. 결혼 준비를 하면은 보통. 사실은 많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두 분 중에 결혼 준비 주도는 제가 보통 뭐 물어보기도 전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보통 제가 하고요. 약간 민정우님이 수습하시고 약간 이런 저희가 아니 제가 이제 그 제 친구들한테 이제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뭐 결혼할 때 네.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대답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죠. 결정하는 건데 역할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장금이 내 역할은 현명했어요. 마지막에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결제하는 일밖에 없구나.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많은 것들이 순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일단은 좀 현실적인 얘기들과 좀 우리가 좀 굳이 낭비하지 말자 이런 거에 좀 합의 맞춰주다 보니까 계획을 잘 세워갔었는데 약간 제 생각에는 민정호님이 현명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초반에는 민정호님도 뭔가 뭐 어떻게 하자 뭐 결혼식도 그렇고 신혼집이나 뭐 가전준비 이런 것도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제 제가 하는 대로 그냥 쭉 따라와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싸움이 없지 않았나. 이게 뭔가 생존의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저희는 그래서 큰 싸움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민정호님은 아마존 가도 사실 분이에요. 생존 본능이. 네. 장금이랑도 잘 살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무인도든 아마존이든 뭐. 오히려 장금이님하고는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하고의 대화가 조금 더 맞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다. 상대방 가족이요? 상대방 가족도 그렇고 저의 가족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오히려 그쪽의 대화들이 조금 어렵게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분들 아마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또 내 자식이 또 귀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러면 안 그러실 것 같았던 우리 부모님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발견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걸 바라신다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요새 많이 없어진 문화인데 결혼식에 뭐 패백 뭐 이런 걸 굳이 막 고집을 하신다든지 뭐 상견례는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걸 또 고집을 하신다든지 아까 그럴 때 이거를 각자 부모님과 각자 해결을 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고요. 또 부모님들이 자꾸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실 때 좋은데 저희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가 다 어쨌든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약간 민정호님과 합의를 해서 저희가 찾아낸 좀 솔루션 같은 답은 부모님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해결을 해나갔어요. 거의 뭐 그 고객센터 네 그 A4 용지에 있는 답안지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냥 알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되고요. 왜냐하면 상대와 아직 논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서로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 이거가 부모님들이 초반엔 조금 서운해하시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좀 어른으로 더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 이제는 둘이서 이렇게 하겠지 약간 이렇게 됐던 계기였어요. 그 부분을 그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는데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없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서 좀 그 도파민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 듣고 싶은데. 예를 들어 얘기를 해도 되려나? 예를 들어 저희 아빠 같은 경우 딸에 대한 사랑이 진짜 크세요. 장금희님을 지금 바라보면 그 예상이 되는 게 네. 원래 저도 그럴 것 같고 네, 예쁜 딸 두면 그렇죠 뭐. 근데 참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라고 약간 저는 이렇게 좀 느끼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사사건건 좀 그런 게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좀 그런 화살을 좀 맞기도 하시고 우리 민정우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일단은 뭐 저의 존재 자체가 그 아버님한테는 이제 제거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아니 그렇죠. 예쁜 딸을 둔 그렇죠. 아버지에게는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서 강탈장 이런 강탈자죠. 사랑하는 도둑이죠. 딸을 갈취해 범죄자.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사실 이제 쉽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제가 잔 기술을 부려서 또는 뭐 달콤한 말을 통해서 아버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겠구나. 이거는 이제 하나 확신이 들었었고요. 이제 긴 시간을 가지고 장금이를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면서 조금씩 마음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그 마음을 기반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아유 참 그 생각이 나네요. 또. 긴 시간이 좀 필요했다. 민정호님의 계획은 막 보여주기식은 싫다.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CR도 안 먹히겠다를 아신 거죠. 그 쇼는 안 된다. 쇼는 끝이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의 본심, 나는 진정으로 이제 장금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거를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의 빙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명 이제 딸을 강탈을 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실 거거든요. 그렇죠.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딸을 가진다면 저 또한 똑같은 아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하니까 아버님이 오히려 이제는 이제 적에서 좀 이제 동반자라고 해야 되나요? 동지의 개념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선배님이 되고 선후배 관계가 되고 그런 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겪으셨나요? 아니 아직 딸은 없지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 이입이 되는 거죠. 네, 너무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쿠님이 저한테 예전에 주셨던 팁인데요. 부모님하고 좀 미리 결혼 준비를 하기 전부터 대화를 좀 해보라고 했어요. 미혼일 때부터. 혹시 결혼식이나 결혼에 대해 갖고 계신 환상이 있으실 수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대화를 해보면서 또 예전과 요즘 또 많이 달라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은연히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려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도움됐어요. 맞아요. 또 선배 입장에서 제가 또 여러 조언들을 많이 해주긴 했죠. 근데 장금희님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본인이 막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뭐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많이 경청을 하더라고요. 많이 알려달라고 하고 많이 들으려고 하고 저는 또 남에게 알려주는 거 좋아하니까 또 옳다쿠니 하면서 이제 또 많은 걸 또 알려주기도 하고 많이 새겨들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물어볼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조언을 해주실 분들도 너무 많고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교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민정우님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코너 속의 코너로 결혼 준비하면서 꿀팁. 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스드메라죠. 뭐 결혼식장, 그리고 상견례, 그리고 신혼여행까지. 어떤 거는 꼭 해야 되고 어떤 건 아껴야 되는지 그 순서가 좀 있었을까요? 순위가? 저희는 결혼식보다는 차라리 돈을 쓰더라도 신혼여행이나 가전에 쓰자 약간 이렇게 했어요. 신혼여행하고 가전. 네, 이유는 결혼식은 너무 성대하게 하면 참 좋겠지만 좀 아까웠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 거기서 아끼자 이렇게 됐고 또 신혼여행은 또 평생에 또 동반자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또 기념이다 보니까
또 추억을 잘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긴 좀 아끼지 말자 이게 있었고 그리고 가구보다는 가전. 너무 현실적인 그런 거긴 한데 가전은 또 한번 좀 좋은 거 사야 또 오래 잘 쓰지 안 그러면 또 돈 더 들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가구는 이사 가면 또 새로 맞추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꼭 필요한 가전들을 사되 그거는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쓰자. 그래서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자. 약간 이런 전략이 있었어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주부의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우리 소녀 같은 장금이님의 아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주부가 된 장금이의 모습을 아낄 때 또 아껴야지. 네. 우리 민정호님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이제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제 상견례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식당의 타입들이 많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견례라는 자리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좀 긴장되는 자리기도 긴장되죠. 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처음으로 또 대면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다 그거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식당에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식당에 매니저분들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네. 매니저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코스처럼 중간중간에 간섭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간섭을 해야 된다? 네네네. 대화가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깊게 빠져들지 않으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오히려 간섭을 더 많이 해달라? 네. 뭐 이 음식은 유래가 이렇고요. 음식은 달게 만들었고 짜게 만들었고요. 약간의 설명이 가미가 돼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를 시켜주면은 상견례가 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된다. 그렇죠. 환기가 안 되면 긴장을 하시다 보니까 안 하던 말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서 전 파토 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결혼식. 예. 그래서 상견례가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았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당사자들보다도 부모님들도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왜 하실까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셨고 갑자기 내 자식 자랑을 너무 하신다. 약간 이런 거라든지. 맞아요. 대표적으로 그거죠. 괜히 불편하거든요. 너무 과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약간 환기가 되는 장소를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거다. 네. 상견례 되면 이제 우리 아버지님들이 그 엽기적인 그녀의 그 차태현인가요? 네. 우리 장금이는요. 그죠 음악 깔리고 이런 애고요, 이런 애고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게 분위기 왜 이렇게 돼? 약간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상견례 할 때 그 당사자들이 안절부절 못했던 것 같아요. 빨리 얘기를 돌려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정호님이 꿀팁을 주신 게 좀 간섭을 많이 하는 식당을 가라. 코스 요리도 나오고 리필도 좀 많이 해주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오디오가 많이 빕니다. 이제 그 부모님들도 긴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아니 뭐라도 누군가는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 또한 이상한 말을 막 시작하게 되고 어색한 말들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예. 그럴 때 딱 그 매니저분이 들어오시면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 6명이 다 그것만 쳐다보죠. 그렇죠.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한 스푼씩만 해도 이게 또 대화가 또 되니까요. 맞아요. 항상 상견례 때 그 음식이 세팅이 되면 다들 그것만 보시고. 그럼요. 네. 공감하실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그 소소한 꿀팁도 주셨고요. 저도 이제 결혼을 되돌아보면 그 스튜디오 촬영할 때 촬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이 어쨌든 남는 거니까 되게 저한테도 중요했고 스튜디오는 진짜 잘 골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스튜디오 사진을 다 찍고 나중에 사진 보정하고 찾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기본 액자는 진짜 별로거든요. 일부러 별로인 액자로 하고 이제 추가금이 보통 있습니다. 추가금을 내야 좀 예쁜 액자로 바꿔서 이제 한다. 맞아. 근데 보통 결혼할 때 이제 다들 예쁜 액자에 담고 싶지 그 메인 사진은 이제 좀 액자가 별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가금이 보통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합니다. 맞아요. 꽤나 비싸죠. 근데 이제 또 그 촉박한 시간에 다른 데 알아보고 하는 게 좀 그러니 이제 거기서 보통 추가금을 내고 하거든요. 근데 액자는 사진은 받고 기본 액자로 한 다음에 액자는 다른 곳에서 하시는 게 훨씬 싸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이런 것들 미리 아시면 아마 그렇게 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비교를 많이 하시면 또 저렴한 것도 많이 있고 다 비싸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플이 또 잘 돼 있습니다.
그 핸드폰 어플에 그 웨딩 전문 그 어플이 있어요. 네,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네, 민정훈님 지금 웃고 계신데, 네, 저도 이제 그 어플로 해가지고 많이 정보도 얻고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그런 비교를 하면서 결정하는 게 되게 좋았다. 네, 그럼 바가지 요금도 좀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껴야 돼요. 네, 아끼면 또 아껴지잖아요. 네. 네. 결혼 준비는 잘 모르면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아낄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또 결혼 주제다 보니까 네. 진지하게 얘기하게 됐네요. 네,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두 분이 어떤 싸움을 하셨는지를 제가 좀 캐보려 했으나 실패를 했어요. 네. 뭐 안 싸울 수 있었던 팁을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안 싸울 수 있었던 팁.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민정호님을 신앙 세계로 인도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혹시라도 또 내가 또 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항상 CCTV가 날 따라다니는 것처럼. 선배로서의 어떤 네. 행실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었고 또 신앙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또 너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조심을 했던 게 있는 것 같고 민정훈님은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처음 읽어보시다가 뭔가 우리 관계에 적용해볼 만한 그런 구절이 있으면 자꾸 적어두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웃기기도 하면서 또 되게 무겁게 오기도 하고.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구절을 이런 상황에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생각도 안 했었죠. 그렇죠. 비슷한 말이면 이제 다 같아서 쓰곤 했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그 에베소서의 5장 33절이었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여야 한다. 여기선 제가 이제 포커싱 둔 거는 경외죠. 경외. 네. 번뇌와는 다르죠. 네. 이제 뭐 역으로 말하자면 그동안 경외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제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외 좀 해주세요라는 이제 입장에서 그 구절을 좀 자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더 막 얘기를 하려다가도 그렇게 픽 굳게 되고 이렇게 좀 말을 순화하게 되고 이런 기능은 있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성경 구절로 이제 공격을 하시려고 하는데 타격감은 전혀 없는 뭐 매번 이렇습니다. 네, 알겠네요. 제 추측에는 두 분이 안 싸우는 비결이 뭘까? 우리 강아지들끼리도 서열 정리를 하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두 마리의 강아지가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매일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분은 정해졌어요. 그게 비결이다. 그리고 굳이 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서열이 낮아진다고 해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행복하고요. 네. 많은 것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전혀 뭐 개의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랑과 축복. 네. 사랑을 찾아서. 네. 사랑을 찾아서. 네. 그러나 남편은 경외하여야 한다. 네, 네, 끝까지 타격감이 없는.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민정호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장금희님의 부모님께 점수 따는 게 난이도가 좀 높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또 점수를 따셨다고 들었어요. 그 비법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죠. 상대방의 점수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부모님에게 잘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되게 잘해요, 민정호님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되게 이런 새로운 가족 문화도 만들어갈 수 있구나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열리지 않으셨나, 아빠가. 어떤 이벤트들을 좀 했었죠? 아버님이 뭐 이벤트 자체에 대해서 성향으로만 보면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벤트 가이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제가 뭔가 소품 같은 걸 꺼내는 순간을 너무 즐거워하시고 마술을 배우셔야겠네. 네. 아이 같은 표정이 나오시기도 하고요. 네.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설날이나 뭐 연말 연시 이럴 때 뭐 제비뽑기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선물이라도 그냥 그 가족들이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소소한 네, 이벤트. 저희 가족은 그런 게 없었어요. 또 나름 되게 약간 좀 티 가족 같이 되게 사건 위주로만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좀 가족 분위기가 또 결혼하다 보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한 명의 미꾸라지가 와서 물을 또 흐리는 것 같아도 그 물이 또 깨끗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게요. 우리 민정호님의 어떤 그 상대방 부모님께 점수 따는 그런 비법을 들어보니
그 국회의원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약간 그 현실성 없는 공약은 안 해. 다 공약한 거 내가 다 지켜. 맞네요, 지킬 맞네요. 수 있는 공약만 하고 순간순간 이벤트도 해주고. 맞습니다. 맞아요. 점수 딸 수밖에 없네요. 공약 달성률을 근데 많이 높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네. 그걸 또 체크하신다.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네. 네, 뭐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보면 민정우님처럼 하면 또 되겠다라는 네. 생각도 또 드는 것 같고요. 두 분이 지금 결혼하셔서 좋은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배우자를 만난 민정우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교회 다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민정우님께서는 그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는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얘기들을 많이 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돈에 대한 얘기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척 이런 것들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허세 이런 네네. 거. 아, 겉과 속이 다른 게 좀 덜하다. 네. 조금 더 좀 내실을 갖추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좀 감정적인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점이 아닌가. 네. 그리고 뭐 현실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계획도 세우고 뭐 실행도 해나가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적인 게 저희한테는 특히 신앙이나 이런 하나님, 성경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우선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는달까? 그래서 좀 항상 좀 밝고 좀 건강한 웃음을 많이 하는 것. 이건 비단 저희가 그렇습니다라기보다도 그런 많은 신앙의 선배 부부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아마 지금 신앙을 하면 이런 점에서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실된 어떤 마음의 교류인 거죠. 네네. 서로 간의 비교와 뭐 경쟁을 좀 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집은 이런데 우리는 왜 이래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어찌 보면 좋은 마음으로 나누기보다는 힘든 네. 그런 교류도 계속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두 분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나누다 보니 이런 내실이 탄탄한 그런 가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별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을 같이 하는 부부가 잘 살기도 하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그리고 못 하신 분들에게 결혼을 추천하냐 비추천하냐. 어쨌든 뭐 든든한 내 편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거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잘 준비하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완전 추천입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지죠. 그 서로가 30년 넘게 다른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맞춰가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 맞춰가는 비결을 두 분께서 오늘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근데 또 이게 앞으로도 잘 살아야 이게 또 이 방송이 저 도움이 됐구나. 약간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애기 낳아봐라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부디 이런 행복과 평안이 잘 이어갈 수 있길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결혼이 끝이 아니라 결혼 다음엔 또 출산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또 네.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때도 부디 평안하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되네요. 우리 민정우님께서는 제가 예측해보자면 오늘 우리 장금희님께 마음에 드는 얘기를 잘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스쳐 지나갔는데 네. 어쨌든 뭐 언행이 좀 일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하고 뭐 걱정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말한 건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또 사랑도 더 많이 하고 잘 사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단편적인 저희의 사례지만 그래도 약간의 뭐 다양한 고민들로부터 울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저 사람들은 이렇게 또 헤쳐나갔구나.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저희의 이야기가 정답이란 건 아니죠. 도움 얻으실 부분들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만의 어떤 결혼 생활을 꾸리시는 분들은 또 저희에게 또 좋은 얘기를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팟의 사랑꾼 라쿤, 장금이, 민정호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나는 솔로는 싫은데 결혼은 다들 하고 싶어해. 내 짝찾기 힘들어 직업돈 조건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 가치관 맞으면 결혼은 축복이야. 같이 존중하면서 신앙하면 축복이야.